저희가 이제 모던하지만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기술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인간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무렵에 새로운 뭐 청동기나 철기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쳐도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는 이 무렵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1900년 중반 뭐 그쯤 됩니까? 플라스틱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석기 시대도 시작해가지고 뭐 청동기, 철기,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든 거는 19세기 초인데요. 그때 이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상류층에서 네.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우리가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고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나온 시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뭐 100년이 조금 넘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933년 그렇죠. 나왔으니까 사실 100년이 안 되는 사이에 네. 이렇게 워낙 많은 양을 그동안 우리가 생산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오염물질보다도 훨씬 많이 이제 지구를 덮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코로나19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 속에도 플라스틱의 악영향이 잔존해 있죠. 물론 배달업체들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가정에서는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과 두려움 때문에 그 그릇을 차라리 그냥 많이 소비하고 버릴지언정 시켜 먹겠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을 좀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중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만 수입하겠다고 이제 보이콧을 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막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양들을 줄여야 되겠고 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뭐 병도 재활용할 수 있는 병으로 이제 색깔 없이 만들고 이런 긍정적인 정책들이 이제 쭉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급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 마스크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마스크에도 뭔가 미세 플라스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네, 마스크가 플라스틱입니다. 전체가요? 네, 전체가 플라스틱입니다. 전체가요? 네, 보통 섬유 아니었나요? 네, 그걸 천으로들 많이 알고 네네. 계시죠. 네. 근데 부직포도 플라스틱입니다. 네, 이게 그래요? 플라스틱이라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잘라보셨나요? 아니요. 잘라본 한번 적은 잘라보시면 없는 것 같아요. 안에 앞면이 있고 우리 입에 담는 그리고 겉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멜트 블로움 필터 그래서 이제 정전기로 해서 이제 이런 먼지들을 걸러주는 네. 세 겹이 있는데 이게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이 재질이. 그래서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뭐 코받침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플라스틱이라서 다 100%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썩는 플라스틱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럼 환경이 좀 나을까요?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제 그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석유에서 오는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들 많이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PLA라고 하는 폴리락틱 액시드 또는 PHA라고 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바이오 플라스틱은 마트 가서 보시면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대 같은 것도. 네, 빨대도 있고요. 네. 가격은 이제 조금 비쌀지언정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거는 있어요. 이 생분해가 되는 거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분해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59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일상 자연에서는 네, 어렵지 오기가 좀 않나요? 어렵죠. 그래서 퇴비화가 되는 그런 조건이라 약간 좀 미지근한 이런 조건인데 자연에서 좀 없고 그리고 그 기간도 한 6개월.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한 그 정도 온도에서 분해가 90% 이상 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정을 해주는. 네, 국제 규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환경에서 이런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잔존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거 외에 현대 과학으로 대체 물질로 쓰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다음에 대체제를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플라스틱은 사실은 그게 대체제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그러네요. 대체제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향은 우리가 좀 덜 쓰고 그리고 생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현재 많이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것 같고 플라스틱을 사실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네. 현대 생활을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좀 그런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